안녕하세요. 축지먹입니다. 리버풀이 지로나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챔피언스리그 6전 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선발 라인업에서 주목해볼 두 자리입니다. 첫 번째, 반다이크 짝이자 코나테의 빈자리를 조고메즈가 잘 채워주고 있고요. 오늘 골키퍼 자리에는 알리송이 복귀하면서 복귀 이전의 폼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중요했습니다. 반면에 지로나는 작년 돌풍을 일으킬 때와는 멤버가 조금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먼저 3번 미겔 구티에레즈라는 선수는 원래 레프트백을 보던 선수였는데 블린트가 레프트백을 가면서 왼쪽 미드필더로 나온 모습입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 자리에 단주마가 나왔는데 단주마는 실제로 가운데 있다가 왼쪽 윙어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지로나는 실제로 경기할 때는 거의 포지션 파괴라고 불릴 만큼 독특한 위치 변동을 가져갔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보면 아까 말씀드린 스트라이커 단주마가 왼쪽 윙어처럼 사이드로 빠져서 플레이하는 일이 많았고요. 왼쪽 미드필더인 미겔 구티에레즈는 왼쪽 풀백대의 움직임처럼 사이드라인을 타서 오버래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좌측 윙어 힐과 오른쪽 윙어 아스프리아는 계속해서 서로의 자리를 바꿨고요. 중앙 미드필더 반더비크가 직선적으로 하프 스페이스에 침투하는 일이 많았죠. 오늘 지로나는 리버풀 상대로 선수비 후역습 전술을 가지고 왔고요. 리버풀의 아놀드는 그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평소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로나는 오른쪽 측면에서 살라가 공을 잡았을 때 미겔 구티에레즈 그리고 블린트가 두 명의 풀백처럼 플레이했습니다. 원래 미겔 구티에레즈가 레프트백으로 뛰던 선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포메이션이었죠. 그러면서 특히 오른쪽 살라 쪽에 수비력을 강화했던 지로나입니다. 그래서 지로나가 내려앉았을 때 리버풀이 생각보다 지로나의 수비 라인을 뚫는데 고전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나마 좋은 슈팅을 가져갔던 선수가 누네지입니다. 특유의 오프더볼 움직임으로 최종 수비 라인을 파괴하고 이에 맞춰서 흐라벤베르가 좋은 패스를 넣어주고요. 강력한 슈팅을 가져가 보는 누네지입니다. 왼발각이기도 했고 슈팅각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긴 했지만 확실히 활력은 넣어준 누네지입니다. 지로나 역시 역습 시에는 꽤나 위협적인 장면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왼쪽 미드필더 미겔 구티에레즈가 사이드 쪽으로 빠져주면서 풀백 같은 움직임을 하고요. 가운데 전형적인 스트라이커가 없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유동적으로 가운데서 크로스를 받아줬습니다. 지금은 오늘 왼쪽 풀백으로 나온 블린트가 가운데에서 크로스를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물론 헛발질로 이게 슈팅이 되진 않았지만 지로나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 어떻게 리버풀의 수비진을 공략하고자 하는지 볼 수 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지로나의 미첼 산체스 감독의 포지션 파괴 전술은 선수들이 이행만 잘해준다면 상당히 파괴적인 전술입니다. 수비진이 맡아야 할 선수가 계속해서 바뀌면서 상대 수비진에게 혼란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버풀은 오늘 아놀드가 중앙에 개입하는 일이 많았고 원래는 좁은 포백으로 커티스 존스나 소보슬라이가 내려와서 공을 받아주는 일이 있었었는데 오늘은 지로나가 워낙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하다 보니 그 둘을 조금 더 앞라인에 배치하고 아놀드가 피벗이 되면서 지로나의 수비벽을 뚫어보려고 했던 리버풀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뚫리지는 않았죠. 그리고 간간히 지로나의 개인 능력에 의한 좋은 역습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리버풀의 무실점을 만들어준 선수 바로 알리송 베케르입니다. 리버풀의 서브키퍼인 켈러가 공을 잘 막는다는 느낌이라면 알리송은 안 먹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든든하죠. 오랜만에 복귀한 경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하는 알리송입니다. 이렇게 전반이 0대0으로 종료되는데요. 리버풀이 좋아하는 공격 형태는 지공이 아니라 속공입니다. 하지만 지로나가 먼저 수비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리버풀은 지공 상황이 많이 나왔고요. 이런 지공 상황일 때는 사이드 쪽 윙어들이 변수를 만들어주는 상황들이 많았는데 오늘 전반전은 그런 모습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가운데 스트라이커가 한 번씩 해주는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누네지에게 기회는 꽤 있었지만 그것들을 살리지 못했죠. 후반전에도 양팀은 비슷한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되었고 지로나가 워낙 앞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최종 수비수인 반다이크가 이렇게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빌드업을 도와주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스 안의 공격수들이 움직일 공간도 많지 않았고 움직임도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짧게 썰어가는 공격이 잘 안 됐죠. 그러다 보니 리버풀은 그냥 기회가 날 때마다 공을 안쪽으로 투입시키는 방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저기서 떨어진 세컨볼이나 우당탕탕하는 상황에서 변수를 노렸겠죠. 그리고 이런 비슷한 패턴에서 변수가 찾아왔고 반더비크가 루이스 디아스의 뒷발을 밟으면서 리버풀에게 PK를 내줍니다. 그리고 살라가 이 공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경기를 1대 0으로 만듭니다. 지로나는 실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선수비 후역습 체제는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80분이 넘어서야 지금처럼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지로나가 리버풀 진영에서 공을 소유한 적은 많지만 또 결정적인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리버풀이 좋아하는 이런 속공 형태가 나왔고 리버풀도 한 차례 좋은 슈팅을 가져가 보지만 수비벽에 막히면서 추가 득점은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경기는 1대 0, 리버풀이 어떻게 보면 꾸역승을 가져갑니다. 지로나가 워낙 수비를 잘한 탓도 있겠고 리버풀 공격진도 오늘은 좋은 모습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승리를 거뒀다는 거,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공격을 당했음에도 알리송이란 골키퍼가 있어서 무실점으로 지켜냈다는 건 리버풀의 승리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경기는 내용이 좋을 수 없고 그 과정에서도 강팀은 꾸역승을 거둡니다. 그게 오늘 리버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꾸역승이 리그나 장기적인 흐름에서 매우 도움이 됩니다. 리버풀은 오늘 승리로 챔스 36개 팀 중에서 유일하게 전승을 기록했고요. 1에서 8위에게만 주어지는 16강 직행 티켓을 확정지은 리버풀입니다. 이로써 남은 챔스 2경기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됐고 리그와 다른 컵 대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연 리버풀의 이번 시즌 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